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가 드디어 긴 복습을 마치고 이제 확률과 통계 첫 시간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배울 내용은 여러 가지 순열인데, 이 여러 가지 순열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분량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원순열부터 수업하고, 다음 내용인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이라는 이름 아래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순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NPR을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고2 때는 원순열과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3가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순열과 원순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일렬로가 포인트였죠. 자, 그런데 이 순열 앞에 원자가 붙어버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원순열은 첫 번째,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말이 없어졌죠. 두 번째, R개를 뽑는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렬로 배열하진 않고 어떻게 배열하냐면 원형으로 배열을 하고요. R개를 뽑지 않고 N개를 그대로 원형으로 나열하게 될 겁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A, B, C, D 요 4명의 학생을 원탁에 앉히는 요런 걸 상상해 볼게요. 원탁이란 말이 어려우신가요? 혹시 이렇게 원으로 된 탁자를 원탁이라고 합니다. 이 원탁에 사람을 A, B, C, D를 앉혀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선생님, 자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거든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A 학생이 이쪽으로 이동했죠. B 학생은 1로 이동했고, C 학생은 1로 이동했고, D 학생은 1로 이동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친구들이 다 한 칸씩 자리를 이동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다른 상황일까요? 네,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회전하면 서로 같은 배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다 옮겼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기서 지켜보면 A, B, C, D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을 여기서 지켜보게 되면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같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전하면 서로 같은 배열이라서 수학에서는 얘랑 얘랑을 같은 상황으로 쳐요. 똑같은 상황으로 칩니다. 요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A, B, C, D 학생들 너무 그림이 커서 조금 간단한 거를 옮겨왔는데요. 이렇게 A, B, C, D를 자리만 바꿔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배열이 총 몇 가지일까요? A가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총 몇 가지? 4가지가 생기죠. 그럼 여러분, 5명, 만약에 5명이 원형 탁자에 앉으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생길까요? 그렇죠, 5가지 생기겠죠. 요거를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GOD 멤버를 가지고 왔어요. 이 GOD 멤버를 원형 탁자에 한번 앉혀볼 거거든요. 이렇게 앉혀볼 건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먼저 구해야 돼요. 일렬로 나열하는 건 원탁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순열이에요. 그냥 순열로 한번 풀어볼게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4, 3, 2, 1, 즉 5P5죠. 5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얘는 120가지가 돼요. 얘를 그냥 5P5라고 쓸게요. 5P5라고도 쓸 수 있고, 우리 5P5라는 표현 대신에 팩토리얼을 써서 5팩토리얼이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째. 이 사람들이 배열을 했을 때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기죠? 그렇죠. 아까 전에 봤었죠. 5명일 때는 같아지는 경우가 5가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5명을 원형 탁자, 일렬로 앉히지 않고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에는 일렬로 앉혔을 때의 경우의 수에다가 같아지는
같아지는 경우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즉 5팩토리얼에서 5를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5팩토리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5를 나눠주면 약분했을 때 4팩토리얼만 남지 않나요? 그래서 5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4팩토리얼 가지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잭스키스 멤버를 한번 앉혀볼게요. 잭스키스는 6명입니다. 여기 익숙한 얼굴도 보이시죠?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우리 이제 할 수 있어요. 몇 팩토리얼? 그렇죠. 6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6명을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가지죠? 6가지 생긴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6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에서 얼마를 나눈다? 그렇죠. 6을 나눠서 아까 전처럼 해볼까요? 6팩토리얼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6으로 나누면 약분해서 몇 팩토리얼이 되겠다? 얘는 5팩토리얼이 되겠다. 그래서 6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가지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GOD 멤버와 제키 멤버 한번 요약해 볼게요. GOD 멤버 5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이었죠? 그렇죠. 우리 5팩에서 5를 나눠서 얘는 4팩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잭스키스 멤버를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제키 멤버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6팩에서 6을 나누니까 5팩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상 내용에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5명일 때는 4팩, 6명일 때는 5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용으로 돌아와서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n팩토리얼 가지였죠. 그죠? 그리고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 n명을 나열했을 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는 n가지 생겨요. 따라서 우리 이 내용이 본 내용입니다. n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n팩에서 n을 나누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 n-1 팩토리얼 가지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교과서에서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순열의 뜻은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경우의 수를 우리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n팩토리얼에서 n을 나눈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를 낼 수 있겠죠. 10명의 학생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일까요? 그렇죠. 10명이니까 1명 줄여서 9팩토리얼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으신가요? 우리 순열의 첫 번째 원순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5명의 회원이 앉는 경우의 수이니까요.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죠. 얘는 몇 팩? 바로 4팩이다. 즉, 우리 4팩 외우기로 했었죠. 24가지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역시나 이웃하게라는 말이 잘 등장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웃하게 했을 때 키포인트는 이웃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죠. 한 사람으로 취급. 자, 이웃하는 두 대상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회장, 부회장이잖아요. 얘를 한 사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원탁에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회장, 부회장. 이렇게 원탁에 돌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보면 4명이나 같은 거니까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이었죠? 그렇죠. 4팩에서 4를 나누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였어요. 그런데 회장, 부회장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회장, 부회장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2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했던 이 6가지에다가 자리 바꾸는 2가지를 고려해서 동시에 곱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무엇이다? 12가지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예제 1번 앞서서 했던 그 문제의 응용판이에요.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저는 풀었다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1번 문제는 6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니까 그대로 우리 배웠던 대로 6-1 팩토리얼, 즉 5팩토리얼이 정답이 되겠죠. 이 정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120까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죠. 이웃탁이 나왔는데 왜 마주보기에서 좀 시련을 얻나 하는데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자리를 정하면 할아버지 자리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명, 총 5명이 되겠죠. 그럼 5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우리는 5-1 팩토리얼, 즉 4팩토리얼인 2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웃할 때는요, 여러분, 이웃할 때는 자리를 바꿔야 되죠. 자리 바꾸기가 있어요. 그런데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요, 여기 앉게 되면 여기가 그대로 정해져요. 즉,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주 볼 때는 자리 바꾸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정답이 24가지 끝인 거죠. 네, 여러분, 정답 24가지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자, 문제 2번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팔각형 모양의 구절판에 서로 다른 9개의 간식을 구분하여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그냥 이 구절판에 여기에만 배치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얘도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없이 얘를 제일 먼저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 친구를 제일 먼저 배치하려면 9가지 중에 여기 뭘 넣을지를 고민해야겠죠. 그러니까 1번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이 구절판의 팔각형, 이 팔각형 모양에 한 명씩 다 배치를 하면 되겠죠. 간식들을. 그러면 이 8가지를 배치하는 거는 원순열이니까 8-1 팩토리얼일 거예요. 그러면 9 곱하기 7 팩토리얼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이 7 팩토리얼을 계산하면 5040이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얼마냐? 얘는 45,360가지가 됩니다. 숫자가 많이 커서 당황하셨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점검 퀴즈입니다. 정팔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구절판 기억나시죠? 이 구절판도 각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모양들을 동그랗게 다듬으면 결국은 원순열이랑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 정팔각형이라든지 뭐 정사각형이라든지 이런 정다각형 문제는 원순열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 중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런 데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정사각형 아니고 직사각형. 요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정팔각형 문제는 원순열이랑 똑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8명이니까 8-1 팩토리얼, 즉 7 팩토리얼이 정답이 됩니다. 아까 수업을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시려나요? 7 팩토리얼은 5040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명의 학생 A, B, C, D, E, F가 부채춤을 추기 위해서 원형으로 둘러서려고 합니다. 이때 6명이 서는 경우의 수는 단순한 원순열 6-1이니까 5팩토리얼, 즉 120까지가 되겠죠. 2번 문제,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 아까 배웠었죠. 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5명으로 취급하게 되니까 얘는 5-1 팩토리얼에 A, B가 자리를 바꾸는 2가지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4 팩토리얼 곱하기 2니까 정답 24 곱하기 2, 48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원순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내용들을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우리는 중복순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